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프랭크 툴렉의 논증을 바탕으로 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위대한 논증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죠. 만약 창조주가 이 모든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럼 그 창조주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거 정말 어릴 때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프랭크 튜렉이 제시하는 아주 근본적인 논리 규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바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뿅 하고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당연해 보이는 명제가 사실은 엄청난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면 그럼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그 최초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무한후퇴라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원인을 찾아갔더니 오라? 그 앞에 또 다른 도미노가 있네? 그럼 걘 누가 쓰러뜨렸지? 하고 가보면 또 그 앞에. 이게 끝이 없다는 거죠. 툴렉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도미노의 연쇄를 끊을 방법은 뭘까요? 툴렉은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어떤 것에도 원인을 두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 없는 첫 번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뭘까요? 생각해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우주 자체가 그 시작이거나 아니면 이 우주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그 시작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없다, 즉 무라고 말할 때 그게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그냥 텅 빈 공간 같은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예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 심지어 물리 법칙 같은 거 싹 다 없는 완벽한 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무란 돌멩이가 꾸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요. 돌멩이는 꿈을 꿀 수 없잖아요. 그만큼 아무런 가능성조차 없는 완벽한 공허,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과학이 뭐라고 하죠? 우리 우주에는 명백한 시작점, 바로 빅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곧 우주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시작점이 있었다는 건 그 자체로 원인 없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 시작하게 만든 다른 원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죠. 우주가 아니라 우주 너머의 어떤 원인이 이 공간과 시간, 물질을 짠 하고 만들어냈다면 과연 그 원인 자체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만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툴렉의 논증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한번 보세요. 공간, 시간, 물질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자신은 공간, 시간, 물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야 하고 비물질적이어야 해요. 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으니 그 힘은 어마어마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창조라는 건 그냥 뻥 터지는 폭발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선택이에요. 그렇다는 건 그 원인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지성과 의지, 즉 인격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이 아니면서 엄청난 힘을 가졌고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어때요? 이 속성들을 들으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특히 시간을 초월했다는 이 속성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그럼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는데? 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됩니다.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 안에서만 의미가 있잖아요? 시작이 없었으니 원인도 필요 없는 거죠. 적어도 논리적으로는요. 물론 잠깐만요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가 원래부터 영원히 존재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우주 말고도 다른 우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다중우주 같은 이론들이요. 예전에는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주가 그냥 영원했다고 생각했어요. 시작이 없었다고 본 거죠. 그게 어쩌면 가장 간단한 설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점점 다른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 명백한 시작점이 있었다는 쪽으로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우주와 시간 자체가 빅뱅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고요. 이게 과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또 다른 대안은 어떨까요? 바로 다중우주 이론이죠. 어쩌면 우리 우주를 뿅뿅 찍어내는 거대한 우주 공장 같은 게 있고 우리 우주는 그 수많은 생산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투렉은 이건 역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억 개라고 해서 그래서 그건 다 누가 시작했는데? 라는 질문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질문이 더 커집니다. 그럼 그 많은 우주들이랑 그 우주 공장은 대체 어디서 왔는데? 하고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딱 두 가지의 최종적인 세계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딱 두 개의 갈림길인 셈이죠. 자, 과연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첫 번째, 아무런 의식도 없는 차가운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우연히 생명과 지성을 만들어냈다. 아니면 두 번째, 애초에 지성과 의지를 가진 정신이 먼저 존재했고 그 정신이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설계하고 만들어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트랙은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정리합니다. 아름답게 구성된 교향곡이 있다면 그 곡을 쓴 그 자체는 구성되지 않은 작곡가가 반드시 먼저 존재해야 한다고요. 같은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인이 없는 창조주를 믿는 것과 원인이 없는 우주,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믿는 것, 이 논증의 흐름을 따라왔을 때 과연 어느 쪽에 더 큰 믿음의 도약이 필요할까요?